예, 다음은 제3절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형성된 태도는 장기간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불변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기업은 특히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된 기업이나 어떤 제품은 도저히 가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태도는 학습에 의해서 또 변한다는 거죠. 학습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에 기업의 노력에 따라서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되어 있는 어떤 제품이나 기업이라도 기업의 어떤 노력에 따라서 긍정적인 태도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학습 이론을 통한 태도는 학습의 결과이니까요. 학습 이론을 통해서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우리 이제 8장 그 학습에 대해서 다시 이제 복습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고전적인 조건의 이론은 뭐였죠? 그 핵심은 어떤 단순 연결에 의한 반복, 종소리와 음식을 단순 연결해서 반복을 하니까 학습이 되더라. 그러면은 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전적인 조건화 이론을 응용을 해서 어떤 상표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어떤 것,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그야말로 인기인들의 모델이라든지 인기 있는 유명 탤런트라든지 유명 가수 그런 분들을 모델로 해서 반복하면은 호의적인 우호적인 태도가 형성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어떤 조건화 이론을 이용을 해서 어떤 반복과 연상을 통해서 이 우호적인 어떤 태도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구적인 조건화 이론은 도구적인 조건화 이론의 핵심은 뭐였어요? 즉 보상과 처벌입니다. 보상을 해주고 또는 보상을 해줘서 그 행동을 반복하게끔 하고 또는 처벌을 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보상, 예를 든다면은 어떤 무료 샘플을 제공한다든지, 무슨 사은품을 준다든지 등등의 이제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보상을 해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해보고, 좋구나. 그 제품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료 샘플이라든지, 이런 이제 보상과 어떤 처벌을 통해서, 무료 샘플이라든지 어떤, 해서 사람들의 어떤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들이 화장품 계통 그런 것도 있죠. 무료 샘플을 나눠줘 줌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인지적 학습 이론을 이용하는 겁니다. 인지적 학습 이론은 핵심은 뭐였어요? 어떤 정보를 정해서 인지적 작용, 어떤 지식, 정보, 그런 것들에 의해서 태도가 형성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이 제품이 좋다는 어떤 새로운 정보, 기존 제품과 차이 있다는 어떤 새로운 정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서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접해보고 태도가 변화한다. 즉, 자, 이런 학습 이론을 통해서 고전적인 조건화 이론,
도구적인 조건이나 이런 인지적인 학습 이론, 이런 학습 이론의 을 통해서 태도 변화를 가져오도록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라는 것이 어떤 과거의 어떤 경험, 본인의 어떤 직접 경험이나 가족 친지의 영향, 직접 마케팅, 매스미디어 노출, 개성 등등. 자, 사람들은 본인의 어떤 과거 경험, 본인의 어떤 사용 경험에 의해서 태도가 바뀐다. 그래서 우리 마케팅에서 시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일 처음 그 제품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 이제 좀 시용을 꺼리는 경우들이 많죠. 일단 제일 처음 그것을 사용하도록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경험에 의해서 이제 태도가 뭐 좋다 나쁘다. 특히 이제 이 제품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잘 몰랐는데 그렇게 안 봤는데 사용해보니까 좋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나 친지의 영향, 가족이나 친구, 친지했던 주변 사람들,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중거 집단에 접근하려고 할 때 그 집단의 오피니언 리더, 이제 의견 선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견 선도자, 오피니언 리더에게 영향을 주면은 그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피니언 리더를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고 이 태도를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직접 마케팅. 기업의 어떤 직접적인 마케팅 활동. 뭐 세일즈맨에 직접 찾아간다든지, 무슨 뭐 직접 우편, 니나 어떤 메일을 통해서 한다든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직접 우편 메일이라든지 이메일, 그 다음에 이제 뭐 전화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는 사실은 상당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좋은 영향을 끼쳤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데 그렇더라도 소비자하고 어떤 직접 어떻게 연결을 해서 사람들에게 태도의 어떤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이제 뭐 가장 효과적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매스미디어, 뭐 TV라든지 라디오, 어떤 신문 접촉 같은 이런 이제 전통적인 뭐 4대 매체들 비롯해서 이런 여러 미디어, 여러 어떤 대중 매체를 통해서 이제 광고를 새롭게 내보낸다든지 매스미디어에 어떤 이제 많이 노출되면 앞에서 우리가 이제 자이언스 이야기를 했는데 많이 노출되면은 그것만으로도 이제 좋은 태도가 형성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어떤 태도 형성의 어떤 개성, 개인의 어떤 성격에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들과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 어떤 중거 집단,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래서 어떤 그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지 어떤 이런 오피니언 리더를 통해서 접근하면 참 좋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어떤 직접 경험하도록 한다든지 본인이 어떤 매스미디어 노출돼서 본인이 직접 정보를 접해서 태도가 변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도 변화 전략으로는 기본적인 태도 기능의 어떤 수정, 기본적인 태도 기능에 영향을 준다.
예? 뭐 특별한 집단이라든지 이벤트 우선 명분과 연결시켜준다. 다속성 태도 모델에 어떤 구성 요소에 영향을 준다. 정보 정교와 어떤 모델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태도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겁니다. 일단 먼저 기본적인 태도 기능. 우리가 이제 태도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효용 기능을 하고 자기 방어 기능을 하고 자기 표현 기능을 하고 지식 기능을 합니다. 태도는 이런 이제 네 가지 기능을 하는데 먼저 이제 효용 기능.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좋아한다, 싫어한다, 뭐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그 제품이 효용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한테 효용이 있으면 그 제품을 좋아하겠죠? 반대로 내게 효용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아할 겁니다. 내가 필요도 없는데 뭐 좋아할 거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효용, 그 사람에게 그야말로 어떤 쓸모가 있다, 이용 가치가 있다 하는 효용적 가치가 있도록 어떤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제품이 과거에는 효용이 없었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효용이 생길 수가 있죠. 또는 아주 건강할 때는 그렇게 효용이 없던 제품이 내가 건강에 좀 문제가 생기면 효용이 생깁니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제품이 효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자기 방어 기능. 우리가 어떤 제품을 좋아한다,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제품을 통해서 자, 그러면 그 세 번째 자기 표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기의 어떤 가치관 내지 어떤 자기 표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내가 어떤 여성분이 샤넬백을 좋아한다. 내가 등산을 좋아해서 어떤 등산용품을 좋아한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반대로 내가 어떤 것을 싫어한다, 안 좋아한다는 것은 자기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표현과 어떤 자기 방어 기능이 있습니다. 태도에는. 그래서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서 우리 제품이 어떤 우리가 이제 노스페이스란 그 상표의 제품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한동안 노페의 그 오리털 파카를 아마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등산 브랜드의 뭐 대표적인 브랜드죠.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서 등산용품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골프용품도 만들어내고 낚시용품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그 상표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낚시를 하는 사람들도 낚시할 때도 이 옷을 입으니까 좋더라. 뭐 골프를 치는 사람들도 뭐 운동할 때 참 좋더라.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 기능.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가 형성된다는 것은 전혀 아무런 지식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태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좋다 나쁘다 하는 것들도 지식,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지식, 경쟁 제품보다 우리 제품이 어떤 면에서 낫다든지 하는 어떤 새로운 지식을 줌으로 인해서 태도를 수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한 가지만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결합해서 태도의 어떤 기본적인 기능인 효용, 무슨 뭐 자기 방어, 무슨 자기 표현, 지식 기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또 수정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비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호의적인 태도, 뭐 호의적인 태도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유지하도록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자일리톨금이 이제 뭐 이거 좀 오래된 광고인데요. 이 과거 한때 이제 자기 전에 씹는 껌, 뭐 양치 후에 씹는 껌. 우리 사실은 과거에 이제 이 자일리톨금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껌이라는 것이 뭐냐면 설탕을 다량 함유한 그런 껌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껌을 많이 씹으면은 뭐 특히 이제 껌을 씹은 때 물고 있는 상태로 잠이 들면은 이제 충치, 이빨에 나쁘다. 그런데 이제 이 자일리톨금이 나오면서 단맛을 나타내면서도 뭐 설탕이 안 들어갔다. 그래서 뭐 자기 전에 씹는 껌, 양치 후에 씹는 껌 하면서 어떤 태도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뭐 보소미 체험단, 뭐 이게 이제 뭐 어린이용 뭐 기적이 되겠는데 일단 체험단을 모집해서 한번 사용해보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태도 변화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들도 뭐 바카스 광고라든지 유한 킴벌리라든지 뭐 유한 킴벌리는 그 우리 강산 푸르게 하면서 사실은 이 뭐죠? 유한 킴벌리가 이제 종이 제품을 만드는 종이를 만드는 회사죠. 뭐 종이를 만든다는 것은 뭐냐? 나무를 베는 회사입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이제 계속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꾼다는 것을 뭐 친환경적인 회사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게 이제 좋은 이미지를 싣기 위한 그런 거라든지, 그게 애플의 제품들은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어떤 제공해서 어떤 지식 기능을 향상시켜서 뭐 한다든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속성 태도 모델의 구성 요소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다속성 태도 모델이 뭐였죠?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 O는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bi 곱하기 2i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모델의 어떤 식의 각각에 대해서 이제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겁니다. 자, 속성에 대한 평가를 변화시킨다. 속성에 대한 평가를 변화시킨다. 즉,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뭐 해서 카메라 기능이 뭐 훨씬 좋아졌다. 또는 뭐 5G가 되면서 무슨 뭐 속도가 빨라졌다. 즉
어떤 속성에 대한 평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속성에 대한 평가를 변화시킨다. 다소성 태도 모델 E, 예? E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 예, 속성에 대한 평가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신념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B에 대해서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제 신념을 변화시키는 건데, 앞에서 이제 우리가 속성에 대한 평가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가중치, 중요성의 어떤 정도를 변화시킨다면은 그게 이제 신념을 변화시킨다.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뭐 안전도가 뭐 더 좋아졌다든지, 자 우리가 이제 자꾸 이 B와 E를 좀 뭐 나도 어떨 때는 이제 혼동이 될 때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B는 빌리프가 했던 이 신념을 변화시킨다. 즉 어떤 생각, 그 속성들에 대한 이제 그 제품의 그 상표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속성에 대한 평가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이제 E인데, 어떤 가중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 뭐가 중요하냐? 그 제품에서 자동차에서 누구는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는 무슨 속도가 중요하다, 누구는 뭐 첨단 기능 뭐가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속성을 포함시킨다. 네?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인데 제일 처음에는 어떤 뭐 세 가지 속성만 했는데 뭐 새로운 속성을 더 추가시켜서 4가지, 5가지를 고려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에서 과거에는 없었던 내비게이션 기능을 뭐 더 추가시켜서 자동차를 평가할 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요즘 이제 크루즈 컨트롤, 특히 이제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차선 이탈 방지 기능, 뭐 이런 이제 새로운 속성, 새로운 기능들이 이제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자동차를 평가하는데 넣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B에 대해서 하고 이것이 E에 대해서 한다면은 이것은 어떤 I에 대해서 어떤 변화, 속성의 어떤 숫자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속도에 대해 기백과에서 찾은 내용을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상표 어떤 태도의 어떤 를 일단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뭐 이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어떤 행동 의도를 뭐 변화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표 태도를 변경시킨다, 뭐 행동 의도를 변경시킨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좀 더 합쳐져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우리 회사 내지 어떤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힘들다면은 경쟁 상표에 대해서 경쟁 상표의 신념을 변화시키도록 하죠. 경쟁 상표의 비를 변화시키도록. 그 회사 제품 뭐가 이렇다고 하는데 뭐 아니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경쟁 상표의 어떤 신념을 어떤 변화시켜서 태도 변화를 가져온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특별한 집단에 하는 이벤트 또는 명분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우리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뭐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 게임에
후원을 하면서 올림픽에 후원했던 기업, 무슨 월드컵에 후원했던 기업, 또는 어떤 특별한 집단, 어떤 뭐 군내에서나든지 이런 뭐 좋은 어떤 일을 하는데 뭐 우리가 후원을 한다든지, 무슨 뭐 사회복지 공동기금에 어떤 뭐 후원금을 낸다든지, 뭐 등등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특별한 집단,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야구 구단, 뭐 삼성 라이온스, 라든지 무슨 어떤 특별한 뭐 구단에 후원을 하면서 뭐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사람들의 어떤 좋은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정교화 가능성 모델, 앞에 패티와 가시오퍼 모델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중심 경로를 통한 거라든지, 주변 경로를 통해서 하는 건데, 중요한 속성, 중심 단서에 대해서 자신이 있을 때는 그런 중요한 속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하면서 중심 경로를 통해서 태도 변화를 가도록 하고, 뭐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주변 경로, 어떤 주변 경로를 통해서 그야말로 이제 뭐 좀 이름 있는 모델을 사용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태도 변화를 꾀할 수도 있다. 자, 지금 이제 왼쪽 두 번째에 무슨 기업 광고라든지 공익 광고는 어떤 유명 모델을 사용해서 어떤 주변 경로를 사용해서 뭐 태도 변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했던 거고, 오른쪽 두 개 어떤 광고는 어떤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한 것을 어필하면서 어떤 중심 경로를 통해서 태도 변화를 가져오려고 했던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뭐 인생 명언에서 어떤 변화,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변화, 개선, 개혁, 혁신, 이제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변화하지 않는 것들은 오히려 더 드물죠. 우리 살아있는 것들은 다 변화입니다. 생물은. 이제 무생물은 거의 안 변한다 치지만은 무생물들도 뭐 시간이 지나면 변화하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또는 상당수 많은 기업들이 이 변화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변화에 대해서 저항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변화를 즐기라, 개혁을 받아들이고 혁신을 앞서가라. 기업은 생존하기 위해서 외부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케팅에서 마케팅 믹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마케팅 믹서는 어떤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적응해서 포피인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을 크게 맞도록 맞추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은 계속 바뀝니다. 불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만 가만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도태되는 거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변화하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기업이 어떤 새로운 신제품을 내지 않고 기존에 내던 제품을 그냥 계속 그것만
그것만 고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경쟁회사는 계속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내는데 뭐 그 기업은 아마 도태될 겁니다. 기업이나 사람들이 변화에 어떤 저항하는 이유로는 변화를 추진하는 사람들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지금 변화를 해야 될 때냐 안 할 때냐 사람이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변화로 인해 그들이 가진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생각.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되게 가진 사람들은 좀 보수적인 성향이 많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있기를 원하죠. 근데 이제 가지지 않은 사람들, 못 가진 사람들은 좀 진보가 될 가능성들이 큰데요. 이 변화로 인해서 그들이 가진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이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변화를 추진하는 세력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꿔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 추진자들이 자기 것을 뺏어가려고 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의 함축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 변화를 하는 데서 거기에 어떠한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다. 뭐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이제 사람이나 기업들이 이러한 이유로 변화에 어떤 저항을 하는데, 구성원의 어떤 저항을 어떤 극복하는 방법은 이제 교육을 통해서 변화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해서 변화에 대한 이해를 공유해야 된다. 저항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참여를 유도하고, 특히 이제 어떤 변화를 할 때 변화를 두려워하는 어떤 핵심 세력들을 사전에 만나서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사전 예방을 해야 된다. 가능하면 모든 방법을 통해서 어떤 변화 과정에서 우선 손해보는 사람, 피해보는 사람들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변화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들과 타협을 해야지만 변화를 적절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1993년에 신경영을 선언하면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어라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제 1942년생이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삼성의 어떤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이제 삼남인데 세 번째 아들인데 그룹을 물려받았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희 회장이 1987년부터 2014년까지 그 그룹을 경영을 했는데, 그룹을 처음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고 처음 물려받을 때 87년도에 삼성그룹 전체의 시가총액이 1조 원밖에 안 됐다고 해요. 1조 원도 안 됐습니다. 한번 9천 몇백억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2014년 자기가 이제 쓰러지고 경영에서 손을 뗄 때 350조. 그렇게 27년 동안 이제 뭐 시가총액으로 봐서 뭐 이제 그룹 매출이라든지가 좀 우선 뭐 자산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다를 수가 있는데, 시가총액으로 봐서 350배를 성장시켰다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사업을 이병철 회장이 시작을 했지만은 확실하게 이제 자리 잡은 것은 이건희 회장 때고, 스마트폰을 그야말로 노키아가
그냥 그 셀룰러폰, 핸드폰을 그 당시 세계 1위였는데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해서 노키아가 망했잖아요. 이게 지금 그야말로 삼성이 세계 1위의 스마트폰 회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1등 공신이 있던 이건희 회장이다. 87년도에 그룹을 물려받았지만은 처음에 이제 형제간들 간의 뭐 지분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한 91년도가 되어서 형제간들 지분 정리가 거의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는 특별하게 93년도가 오기 전까지는 특별하게 이건희 회장이 움직인 것이 없는데요. 현상 유지만 했죠. 그러면서 이제 1993년 2월 달에 이제 LA에 가전 매장을 미국의 이제 베스트바이라는 유명한 가전 매장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앞에 했던 중요한 자리나 소니라든지 GE 제품이 자리 잡고 있고 삼성은 저 구석에 진열되어 있고 뭐 먼지가 쌓여있더라. 삼성 제품은 싸구려 취급을 받는데 당시 이제 임원들을 지책하면서 이래서 해야 되겠냐. 그래서 한 것이 이제 93년 6월에 프랑크푸르트 선언입니다. 전체 임원들을, 중요 임원들을, 사장단들을 프랑크푸르트 모이게 해서요. 제2의 어떤 창업을 선언하고요. 이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거의 3개월 동안 사장단을 비롯해서 거의 1만 8천 명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기의식을 강요하고, 이게 남부터 변해야 한다. 그래서 출퇴근 문화를 변신시키면서 당시에 삼성그룹의 어떤 전 사원이 아침 7시에 출근을 하고요. 오후 4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후 4시에 퇴근해서는 본인의 능력을 키우는 일을 해라. 그러면서 무슨 영어 공부할 사람들 학원비 대주고 무슨 다른 컴퓨터 이제 당시에 우리나라만 93년도만 하더라도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아주 많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컴퓨터 배울 사람들 컴퓨터 배우게 하고 뭐 하다못해 체력 단련하는 사람 체력 단련하게끔 하고 다 회사에서 돈을 대주면서 교육하도록 하고요. 아니면 집에 가서 이제 마누라나 애들한테 잘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부터 변해야 된다. 마누라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불량률. 당시에, 삼성에 전자했던 제품이 거의 불량률이 3%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불량은 범죄다. 당시에 3만 명이 제품을 만드는데 6천 명 이상이 또 그걸 불량이 많아서 고치러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량률 제로에 도전하자고 선언하고 신경영을 선언하는 겁니다. 라인 스톱제. 중요한 불량이 생기면은 그 라인 전체를 스톱하고 전체를 다 새로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요. 1995년도 3월 달에 전화기, 지금 했던 이제 스마트폰 전인데요. 불량 전화기 화형식을 합니다. 당시에 전화기가 불량률이 11%였답니다. 15만 대, 당시에 150억 원어치를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사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삼성의 어떤 품질 경영 이런 것들이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정착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초인류 경영을 선언하면서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래서 어떤 한 명의 천재를 양성하는 어떤 능력 있는 연구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끌어오고 능력 있는 연구원들을 우대하고 능력 있는 사원들을 우대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오늘의 어떤 삼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태도가 변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에서의 어떤 변화의 어떤 대명사 자식하고 마누라 빼놓고는 다 바꾸라 하는 이건희 회장님의 말이었던 생각이 납니다. 이상으로 어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